노트북,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을 요구당할 때 어떤 절차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휴대폰이 어마어마하죠. 휴대폰이 어마어마해서 휴대폰의 압수수색에 의한 여러 가지 이제 강제수사 등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아까 말씀 팩스 영장과 같이 압수수색 과정의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다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시대의 기술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수사기관은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매체에 대한 그 수사 방식이나 방법들이 계속 발전해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명목하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영장주의나 적법사의 대원칙에 반하는 압수수색의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주의에 반할 수 있고 적법 절차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 위법 수집 증거 배제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하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이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주제만 놓고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하나의 주제 꼭지로도 모자랄 수 있을 만한 어떤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임의수사, 강제수사를 말씀드렸어요. 수사의 방식에 있어서 휴대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휴대폰을 주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휴대폰을 주세요. 네, 휴대폰 드릴게요. 그럼 임의 제출에 동의하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임의 제출 조서 같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사인하고 도장을 하실 거예요. 임의 제출은 임의 수사입니다. 임의 제출은 임의 수사에 의한 수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별도의 규정 없이 여러분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그 수사에 응하시는 것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이건 형언 모순이긴 한데, 임의 제출은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자, 휴대폰 주세요. 압수해야겠습니다. 휴대폰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이 응하지 않으면요, 강제로 이 휴대폰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응해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임의 제출이 되는 거예요. 임의 제출된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추후 영장도 발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휴대폰에 대해서. 그게 형사소송법의 임의 제출의 영장이라는 예외 규정으로서 적시가 되어 있는데, 즉 영장의 영역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휴대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현행범 체포. 그러니까 범죄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서 휴대폰 압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난 안 내겠다고 해도, 난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압수해 갈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범 체포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임의제출과는 달리 현행범 체포로 압수된 압수물에 대해서는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영장주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쨌든 그 현행범 체포 당시에는 수사기관에서 이제 압수를 영장 없이 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 조금 길게 얘기했던 임의제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영장주의의 영역에서는 조금 한 가닥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의제출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영장이 별도 필요 없는 관계로 해가지고 참여권의 보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즘 어디서 자주 접하게 되시냐면요, 사실은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서 좀 많이들
싸우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게 그렇거든요. 이제 크메라등 영촬영죄라는 게 이제 전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하는데 당사자 피해자의 분의 어떤 신고나 아니면 주변의 목격자에 의한 신고를 통해 가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아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휴대폰을 살펴보게 되죠. 이제 수색의 절차로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 경우에 그 휴대폰 안에는 당시 상황의 사진뿐만 아니라 이전의 사진들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현행범 체포에 의한 휴대폰 압수를 통해 가지고 확보된 그날 말고 그 당시 말고 여타 다른 날의 그 이전의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증거 삼아 처벌을 하려고 하는 과정들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제출을 하고 했을 때는 아까 영장 영역은 좀 다르다고 약간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행범 체포의 경우에도 아까 사후 영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현행범 체포 시에 이거를 이미 제출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 압수수색으로 갑니다가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는 사후 영장이 필요 없으니까 이미 제출로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미제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건 이미제출물이 되니까 사후영장이 필요 없고 이미제출물이 들어갔는데 수색 과정에서 여타 이게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건일 수도 있는 상황들이 드러나는 거죠. 확보가 되는 거죠. 네, 여기서 그 후에 다음 단계로서 영장, 법관의 영장에 의한 증거 획득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별도의 증거 획득 절차가 없으니 나머지 사진들에 대해 가지고는 위법한 영장 집행을 이유로 해가지고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주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현행법 체포의 경우에 임의 제출이라는 것은 임의성 자체도 없다. 아까 임의 수사의 원칙이 그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구성하고 있는 것이 자유로운 의사의 승낙이죠. 아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의 승낙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사후영장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만큼 이제 영장주의라는 것의 적용은 사실은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기준을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가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재판부, 법원의 판단을 받는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규율이 나오고 기본권 보장에 적합한 법칙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 나가는 일련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말씀 드리면서 좀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노트북 휴대전화 부분에서 임의 제출이든 아니면은 압수수색을 통한 집행이든 간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휴대전화와 노트북이 증거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인 거죠. 이 내용물이 결국 증거가 될 건데 이 증거가 어떤 식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가지고 추출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로 되느냐에 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결국 영장주의고요. 자,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폰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모든 것이 압수수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법한 영장 집행에 의해서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과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작물에 대한 압수수색은 별도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될 대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혹시나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휴대폰과 노트북이 수사기관을 넘어갔으나 그 안에서 포렌식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포렌식 작업이라든지 그에서 안에 저작물을 추출하는 과정, 수색하는 과정, 압수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좀 이런 어려움에 처했던 상황에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부분은 저작물 자체에 대해서 자신이 참여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좀 명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포렌식 과정에 참여권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그 증거는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이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권을 보장을 받아서
이 수사 관련성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도 빼가서 별건 수사시킨다든지 여죄 수사시킨다든지 논란은 있지만 여죄 수사에 대해서는 별건 수사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단계에서도 참여권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정부 주체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도 끝도 없는 영역이긴 한데 현재 증거법 관련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